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행히도 시장 흐름이 좋아서 대한광통신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얘기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노려보시면 된다. 그리고 2만 원 윗자리 노려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딱 거기까지 올라가고 일단은 아직 오후 매수세가 미묘해요. 잡히기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조금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것 때문이라도 거래량은 충분히 들어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같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지, 지금 매수 잡았는데 괜찮은 건지, 결국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당장 목표치는 여전히 바뀜이 없습니다. 일단은 23,500원 이 자리 이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자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23,500원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기다려 보시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번 주가 사실 이벤트가 많았어요. 6월에 들어서서 밀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타이밍이 좀 공교롭긴 했고 조금 그 시장 조건 바뀌는 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공교롭긴 했어요. 분명히 아쉬운 상황은 맞았지만 일단 6월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매도세가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와중에 매도세가 강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 시장이 너무 잘 나갔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옵션하고 선물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 그들이 실적을 땡겨 써야 돼. 그죠? 실적을 당장 물론 3분기, 4분기 낙관해 볼 수 있어요. 코스피 앞으로 10,000포인트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확실을 할 때 최대한 챙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졌다. 그래서 많은 시장 종목들이 눌렸다. 여기에 더해서 이게 기관만 매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의 입장까지 이제 따져봅시다. 자, 외국인. 최근 들어서 계속 순매도 이어왔습니다. 그죠? 왜? 환율이 부담스러워요. 환율이 부담스러워. 지금 환율 때문에라도 일단은 매도를 했고 환차익이라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목요일 날 18일이죠.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 금리 발표. 그죠? 그래서 이날까지는 일단은 홀딩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잠깐 멈추면서 지켜보자. 시장 좋으면, 그러니까 특히 다음 주에는 단타를 칠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금리가 정해지기 전까지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는다기보다는 중장기 포지셔닝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목요일까지 단타 수익 챙길 생각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의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금리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랑 비교를 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국내장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 투자 포지션 정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잡기 시작을 하겠죠. 섹터별로 어느 종목 들어갈까 골라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잡히기 시작을 하겠죠.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그때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자. 오대리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양봉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돼요. 매도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다. 그래도 매도하실 거면은 거래량이라도 좀 터지면 그때 매도하시자.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5천만 주. 그래도 5천만 주 가까이 올라가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23,500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살짝 더 끌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점, 저 윗자리에서는 매도세가 잡혀올 것이고 사실 23,500원부터는 매도세가 잡혀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눌릴 것이다. 그래서 그 지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6월 9일까지 늘려놨어요. 6월 9일 날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10일 날 엄청 찍어 눌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데리가 일단은 빠르게 챙겨보시자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왜냐?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 이 10일 날 쌓아놨었던 공매도 잔고가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쇼커버링 터진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고,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렸죠? 오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쇼커버링이라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2만 원 윗자리에서 매도하시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 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안 붙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제 공매도를 갑자기 팍 줄였습니다. 그죠? 공매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줄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부터는 굳이 누를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이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기관 매수 시작됐죠. 오늘도 보시면은 기관이 지금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어요. 물론 장마감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제부터 일단 기관 매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섹터 흐름 타면서 조금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통신주가 잘 끌려 올라갔었고 지금 조정이 끝인가 아닌가를 기관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살짝 아쉬워요. 들어오고 있는 정도 자체가 투신이 살짝 더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 않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포지셔닝 이제 다시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로봇부터 좀 잡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부터. 그래서 로봇주들의 어제 같은 경우 그동안 진짜 바닥까지 눌려 있었던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의 순매수가 특히 투신이 41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도 100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로봇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주들, 이 전선주 섹터는 여기가 바닥이 맞는지를 조금 체크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외국인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살짝 체크를 해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부터 수량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주 지나서부터는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윗자리를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신중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서 차라리 높은 자리까지 노려보시자. 왜냐면은 이제 23,500원까지 가면은 이제 오데리도 고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급등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할 것인데 일단은 급등 가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로 더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만 매도 자체는 참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다음 주에 매수세가 잡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23,5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윗자리도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7,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이 돈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자리 자체가 조금 미묘하기는 해요. 이 매도세가 잡히는 구간이 딱 두 구간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일단은 23,500원을 다음 주에 넘겨요.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끌려 올라갈 때 23,5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주느냐에 따라 오데리가 거래량 중요하다라고 했죠. 오늘도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결국 못 간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따라와 주기만 하면은 조금 더 끌려 올라가서 25,000원짜리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윗구간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25,000원에 갔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전량 매도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전량 매도보다는 여기서는 분할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도 강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한 여러분이 10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한 주? 진짜 조금이죠. 진짜 조금 정도. 약간만 분할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25,000원에서 거래량이 다시 추가로 붙어와요. 이 순간에 붙어와서 매수세가 끌려 올라가면은 이 윗구간에 아무것도 돈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죠?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25,000원 위에서부터 27,500원까지는 빨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25,000원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실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시게 되겠죠. 이때 물량 없으면 결국은 더 높은 자리에선 매도 못 하시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25,000원, 23,500원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겨우 이 정도 챙기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 갔을 때는 매도세 한번 잡힐 거라서 그냥 조금 매도하는 건데 한 10주 가지고 계신다면은 23,5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한 10주 가지고 계신다면 한 주 정도 진짜 조금만 매도하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아이고 조정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이 매가리가 없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또 다시 한 주 잡으시자. 그러면은 좀 어디서 매수를 하셨던 평단가는 진짜 이 바닥 구간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조정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평단가 낮춰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조금 더 차이 벌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매도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수익 늘려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대리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는데 이게 단타로 빨리 가실지 아니면은 일단 중장기 포지션을 좀 잡아보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중장기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수량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그냥 올라갔을 때 조금 매도하시고 아래서부터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서 상단가 조정을 해 나가셔라.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2만 원 살짝 위 언저리 구간은 조금 높긴 하고요. 거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16,900원 이상 이 자리에서 평단가를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23,500원보다는 아래로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결국은 대한강통신이 이 구간 넘게 되면 25,000원만 뚫으면은 쫙쫙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다시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지금 정하셔야 될 것은 딱 있어요. 단타를 가실지, 그죠? 단타를 체크를 하실 거면은 다음 주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자. 거래량이 그래도 터질 때 가자. 터진다라는 것은 그래도 5천만 주 이상 가까이 붙어주면 좋기는 한데 못 붙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진짜 못해도 여러분 3천만 이상 그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좀 중장기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한강통신이 실적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해서 조금 머리 아픈 거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적자폭 자체를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섹터 자체가 앞으로는 사이클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관도 마침 매수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시고 중장기 포지셔닝을 잡으실 때는 일단은 단타 포지션과 자리 자체는 같습니다. 거래량 목표도 비슷해요. 그런데 일단 올라가면은 조금만 매도하시고 다시 아래서 매수하시면서 평단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 집중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하나죠. 23,500원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에 매도를 할 것이냐. 그죠? 거래량이 진짜 한 3천만 정도 들어와 주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3천만 정도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23,500원 뚫고 25,0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더 붙어주면 27,500원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잘 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단기 고점에 한번 물량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시장 변동성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들어온다 해도 이게 당장 월요일에 들어올지, 화요일날 들어올지, 아니면 목요일날 들어올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미리 보내놔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 터질 때 오늘 같은 날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오대리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했죠. 권장하고 싶지 않다고. 오늘 같은 날은 좀 흘려보내시고 그래도 거래량 터져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거래량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도에 따라서 고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데리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고점에서 여러분 지금 대량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소량만 매도하셔가지고 투자금 조금만 확보를 하시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로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오대리 리포트를 전달받으셔서 이 수익의 실체를 확보를 하십시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강통신의 앞으로 흐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데리가 당장 매도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대신 조건 하나 있죠. 거래량 따라 붙어주면 적어도 거래량이 3천만 주 이상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셔라. 그래야지 양봉이라도 길게 나오고 그래야지 장중에 거래량이라도 추가로 따라 붙으면서 끌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결국 지금 추세 보시면은 60일 만나는 지점에서 5일 추세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 이 거래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두 가지를 체크를 해드린 건데 23,500원이랑 27,500원을 체크를 해드린 건데 이 거래량에 따라서 추세의 모습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엄청 들어왔어. 그러면은 단기 추세선 자체가 20일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쭉 이어나가면 좋기는 한데 거래량이 연이어서 계속 붙어주지 않는 한 눌려요. 고점 찍고 눌립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량이 충분히 안 붙어줘서 올라갈 땐 가더라도 그래 딱 23,500원 여기 언저리 놓고 진짜 높이 올라가서 25,000원까지 간 다음에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20일 추세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넘을 수는 있겠지만 5일 추세가 살짝 넘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 언저리에서 다시 눌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한 사이클은 더 타야 됩니다. 못해도 한 사이클, 1사이클 더 타야 돼요.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추가로 고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때 패턴이 완성되기만 하면 조정장 중에서도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점 자체를 23,500원을 만드는 그 순간 대한강통신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승세 자체를 타는 거예요. 여기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일 추세도 상승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5개 추세선이 전부 다 정배열이 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강한 상승세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게 돼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쫙 끌려 올라갈 텐데 이제 그 즈음 되면 급등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끌려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일단 안정적인 자리로는 추가로 올라가서 안정적인 자리라고 얘기 드렸어요. 35,000원.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자리. 안정적. 여러분 안정적. 아셨죠? 이후에는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급등합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고점 만들면서 거래량 추가로 더 붙어 들어오면서 45,000원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대한강통신이 이 자리까지 밀려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16,900원을 기준으로 이 언저리에서는 2만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 상단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단지 결정을 내리실 것은 빨리 나가실지 아니면은 조금만 지켜볼지 이것만 결정을 하셔가지고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었다. 자리는 확실히 알겠다. 대한강통신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